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호송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취재진들이 잔뜩 진을 치고 서 있는데 장시호 씨 아직 법정 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쓰면서 아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구치소로 오늘 바로 이송이 되다 보면은 아들과 연락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깐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재진들은 서울중앙지법 출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에 급히 이제 호송차가 들어가는 입구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 기자님, 이 지금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정 구속이 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정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로 가요. 예. 거기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다 놓게 되고요. 전화도 마찬가지로 놓게 되고 예. 아마 이제 조금 늦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장시호 씨가 아들하고 뭐 연락을 하고 그런 네.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의로 갈아입고 어떤 그 약간 그 구속에 필요한 뭐 예. 약간의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 호송버스를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네. 일반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 네. 이 경우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특정한 소지품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예.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구치소에서요. 구치소 예. 직전에 그리고 이제 그 보안 분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네. 거죠. 일반적으로 그 한 방에 6명이 각각 생활하게 되는데 예. 비슷한 죄종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맞는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예. 또 건강 상태를 그 검진을 하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지금 보이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 있다가 예. 이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장시호 씨뿐만 아니고 오후에 판결 선고돼서 예. 법정 구속이 되는 분들을 같이 해서 아마 저 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면은 네. 바로 옆에 그 있는 구속 그 피의자 대기실에 가서 예.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던 분들과 옷은 그대로일 겁니다. 옷은 일단 그대로 입고 지금 입는 그렇죠. 옷 그대로 입죠. 다만 예. 그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은 이래 압수를 할 겁니다. 예. 결국 저 차를 타고 가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간단한 건강 검진과 함께 예. 갱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비롯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결국 이제 입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불구속 피고인이 그렇죠. 법정에서 구속되는 케이스 예. 그때를 그 변호인들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 구속이 되면은 궁금한 게 예, 예. 지금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바로 빠져나갔어요. 예예. 그럼 자신의 변호인과 뭔가 의논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겁니까? 결국 그럴 때는 이제 잠깐 그 재판부의 양해를 받고 예. 구속자 대기실에 가서 향후에 아들과 이제 연락을 한다든가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제 장시호 씨 변호인인데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분 이외에 다른 장시호 씨 변호인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제 판결 선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재판할 때와 달리 판결 선고할 때는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변호인 중에 여성 변호인이 앞에 지금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그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제 향후에 대응하는 특히 가족들에게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예. 변호인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호송차를 타면은 더 이상 변호인이 같이 갈 수가 없고 오늘은 아마 그 행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예. 내일 어떤 입소나 절차가 다 끝 다음에 내일 오후쯤에야 변호인도 접견이 가능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할 때 변호인이 예.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법정 구속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렇게 이제 변호인들이 나왔다는 거는 예. 집행유예를 사실 예상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시호 씨를 계속해서 담당했던 변호인은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았고 지난 검찰이 구형을 할 때와 오늘 출석한 또 변호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은 예. 이제 그 장시호 씨가 이제 그 느끼는 그 압박감은 처음에 구속됐을 때보다 10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한번 예.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그 생활을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하는 예. 이것은 이 처음 구속 피의자의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생활들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었던 예. 이질적인 문화를 또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에 입소 절차도 조금 네. 더 정신적인 판단이라든가 이것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변호인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일정한 예. 뭐 절차적인 것은 다 뭐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 법원의 입장은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려고 하는 예. 그와 같은 엄중한 선고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법원이 조금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부에 대기를 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할 버스를 이제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2부 김세훈 부장판사인데 당초 검찰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1년이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한 상황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시호 씨만 유독 연장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대비가 돼요, 이 상황들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 정도의 예. 배려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실형이 나와버리면 그 배려가 사실 무의미해지죠. 왜냐하면 차라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면 우리 미결구금 일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기간에 산입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장시호 씨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가니까 예. 심리적인 부담감은 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도 판결문 받자마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항소심을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앞으로 그럼 재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100% 항소. 아마 지금 예. 저기 있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서서 형사 종합 접수실에 가서 항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사 사건과 달리 예. 판결은 그 선고에서 바로 당사자한테 고지되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바로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장 접수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지금 그 첫 번째 항소심까지 넘어가서 재판부가 결정되고 더불어서 첫 번째 기일이 잡힐 때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아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석 허가 네. 신청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석이요? 근데 사실 예. 이게 보석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뭐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도 있긴 네. 하지만 조금 2심에서 이렇게 되면은 더 여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장시호 씨 자체가 증거물 다 내놓고 죄 다 인정하고 그러고 재판 지금 예. 돌입을 했거든요. 그런 때도 지금 이렇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뭐 다시 다 뒤집어서 뭐 예. 무죄를 주장하기도 힘들 거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지금 화면이 이제 특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이 왼쪽이고 오늘 이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1년 전과 오늘의 모습 상당히 다른데 또 지금 이 호송버스에 탈 때는 표정이 훨씬 더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변호인 측이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오늘 1심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법정 구속 죄송합니다. 예상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다급하게 나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변호인도 정말 예. 더 황망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이제 빨리 지금 뭐 전략을 세워야 예.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승병이 저기 다시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상황 알리고, 뭐 예. 이제 뭐 어떤 그 수습하고 이제 이게 지금 급선무일 거예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시호 씨가 아들 걱정이 제일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왜냐하면은 장시호 씨가 재판 내내 사복을 입은 이유가 아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네. 기억에는 수영복을 입고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재판 초반에는 아들이 나와 있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재판정에 예. 방청석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엄마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예. 계속 사복을 고집을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사실 그 지금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예. 요구 받았는데도 아 나랑 아이랑 지금 둘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정유라 씨도 저렇게 피습을 당하지 않느냐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아이와의 그 어떤 유착 관계라든지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순득 씨 어머니 있잖아요. 예. 평소에 걱정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암 투병 중이고 그래서 사실 엄마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속된 걸 알면 집안이 또 한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변호인도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일단은 그 사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아마 사무실 들어가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가족들한테 현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지난 1년 애증의 관계가 됐습니다. 최순득 씨,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엄마죠. 검찰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갔을 때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딸만은 이제 끌고 가지 말아달라. 최 변호사님. 그런데 그때 최순실 씨가 뭐 알았다라는 취지로 하고선 결국은 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이득은 모두 장시호 씨가 가져갔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이 두 집안의 사이가 완전히 돌아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면서 예. 사실상 모든 재산에 대해서 사실 뒤를 이 장시호 씨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만큼 이 사건이 있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익을 공유를 하면서 예. 공고한 어떤 그 관계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예. 그 장시호 씨도 구속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제2 태블릿 PC나 이런 각종 중요한 증거를 내어놓으면서 예.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한 어떤 지극한 정성이 있었던 각종 증거들이 나왔었었는데 예.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지금 그 돌아서서 아들에게 지금 전화를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그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애절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1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내일 지금 바로 법원에 그 어떤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검찰의 어떤 그 협조에 있는 예. 결과가 검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중한형으로 선고됐을 때에 결국 장시호 씨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지 결국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예. 앞으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시호 씨가 또 다른 증인으로 해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에 기존의 증언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에 추가적으로 계속 그 협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항소심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였던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뭐 이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조금 있으면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게 지금 구치소에 알잖아요. 누가 올지를 소문이 쫙 날 텐데 네.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예.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글쎄요, 뭐 한편으로는 너도 한번 고생을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왜냐하면 그 전에 일정한 그 관계에 있어서 네가 나한테 다 덤팅이 씌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상당히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지만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메모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삼성동 2층에 가게 되면은 예. 거기에 돈이 뭐 있다. 그래서
그 정유라와 정유라의 그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달라. 뭐 이렇게까지 사실은 친밀한 그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또 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그 소리치고 이제 막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너도 지금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선고를 안 받을 텐데 자업자득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혹시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자업자득이다, 뭐 독해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16억 원이 넘는 돈이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후원금 강요 부분이고 뇌물죄는 아닌데 최순실 씨는 이 부분이 뇌물죄로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판, 최순실 씨 재판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네요.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뇌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뇌물 액수는 400억이 넘지만은 실수령액은 이제 그 70억이 좀 넘는 그런 액수잖아요.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 뇌물 부분이 그 중에서 16억이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고 이렇게 실형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연관된 자기의 죄도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최순실 씨도 할 겁니다. 특검 조사 당시에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두 명 모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동선이 겹치면서 서로 행여나 얼굴이 마주칠 경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최 변호사님, 결국은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이 동부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초에 구속되면서 결국 같은 사동 내에 있어서 그 동선의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남부구치소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남부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 중앙지방법원까지 오가는 게 너무 그 멀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올 3월 달에 이 마침 이제 그 송파구 쪽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새로 이제 개설을 하면서 동부구치소로 지금 와 있죠. 결국 지금 현재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있고 지금 오늘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구치소에 들어오는 것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변호인을 통해서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건해서 오늘 내일 정도는 최순실 씨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 법원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해서 지금 법무부 호송버스가 이제 장시호 씨를 태우고 잠시 뒤 구치소로 이송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오늘 선고가 이 최순실 씨,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이렇게 협조적이었고 진실을 밝힌다고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장시호도 이렇게 법원에서 중형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심지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중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씨랑 입장이 좀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협조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양형의 반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모가 항소심에서라도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은 최순실이 한 것이고 시켜서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시켰다는 거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범이라고 지목해서 공모관계로 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받았고 금전을 취득했다는 부분이 1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같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돌파구가 훨씬 그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된 주범 이익을 본 사람은 장시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잠시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호송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서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버스에 탑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른 이제 피고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은 다른 그 호송차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예.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한 차로 남녀를 같이 그 이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호 씨의 이와 같은 그 호송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없지 않은 예. 것 같은데요.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범으로 적시된 그 장시호 씨가 주범이지만 그 이외에 보면은 장시호 이외에 그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범으로 지금 기소돼 있기 때문에 예. 장시호 씨에 대한 유죄는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그리고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가 마냥 예.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명이 또 남아 있어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나와서 호송버스에 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다소 수척한 표정으로 약간 담담하게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지금 조금 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시호 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뭐 잠깐이기는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표정이 교차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물론 법정에 처음 출두할 때도 화난 표정은 아니기는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때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한층 더 지금 어두워진 표정을 예.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최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시간대가 재판이 끝난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구치소로 돌아가는 수용자들이 적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남성 수용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장시호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작년에 출석할 때는 뿔테 안경을 꼈습니다. 네. 그때 그 금속성 안경을 꼈느냐, 뿔테 안경을 꼈는가에 따라서 본인이 구속될지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법정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얼굴도 가름해지고 안경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콘택트 렌즈를 꼈거나 아니면 다른 라식 수술이나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본인으로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1심 판결 선고 때부터 지금 한 30분 이상 있는 시간 동안 변호인을 통하건 해서 가족들에게 전달할 얘기는 직접 다 하고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내일은 정신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내일 빨라도 내일 오후나 되었어야 이제 변호인과 접견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변호인의 어떤 발걸음이 상당히 지금 바빠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시호 씨 오늘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애증의 관계를 맺어온 최순실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재판 상황 계속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항소심을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앞으로 그럼 재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100% 항소. 아마 지금 저기 있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서서 형사 종합 접수실에 가서 항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판결은 그 선고에서 바로 당사자한테 고지되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바로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장 접수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지금 첫 번째 항소심까지 넘어가서 재판부가 결정되고 더불어서 첫 번째 기일이 잡힐 때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아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석허가 신청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석이요? 근데 사실 이게 보석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조금 2심에서 이렇게 되면은 더 여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은 장시호 씨 자체가 증거물 다 내놓고 죄 다 인정하고 그러고 재판 지금 돌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다시 다 뒤집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힘들 거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지금 화면이 이제 특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이 왼쪽이고, 오늘 이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1년 전과 오늘의 모습 상당히 다른데 또 지금 이 호송버스에 탈 때는 표정이 훨씬 더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변호인 측이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오늘 1심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판결,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법정 구속 죄송합니다. 예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상당히 다급하게 나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변호인도 정말 예. 더 황망한 상황인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이제 빨리 지금 뭐 전략을 세워야 예.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승병이 저기 다시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상황 알리고, 뭐 예. 이제 뭐 어떤 그 수습하고 이제 이게 지금 급선무일 거예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시호 씨가 아들 걱정이 제일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왜냐하면은 장시호 씨가 재판 내내 사복을 입은 이유가 아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예. 기억에는 수영복을 입고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재판 초반에는 아들이 나와 있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재판정에 예. 방청석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엄마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예. 계속 사복을 고집을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사실 그 지금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예. 요구 받았는데도 아 나랑 아이랑 지금 둘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정유라 씨도 저렇게 피습을 당하지 않느냐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아이와의 그 어떤 유착 관계라든지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순득 씨 어머니 있잖아요. 예. 평소에 걱정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암 투병 중이고 그래서 사실 엄마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속된 걸 알면 집안이 또 한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변호인도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안 봤을 텐데 자업자득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혹시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자업자득이다, 뭐 독해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예.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16억 원이 넘는 돈이 예.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후원금 강요 부분이고 뇌물죄는 아닌데 네. 최순실 씨는 이 부분이 뇌물죄로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판, 최순실 씨 재판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네요. 미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예. 관계까지 인정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뇌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이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뇌물액수는 400억이 넘지만은 실수령액은 이제 그 70억이 좀 넘는 그런 액수잖아요. 최순실 예. 씨하고 박 전 대통령 뇌물 부분이 그 중에서 16억이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고 이렇게 실형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연관된 자기의 죄도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최순실 씨도 할 겁니다. 특검 조사 당시에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두 명 모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동선이 겹치면서 서로 행여나 얼굴이 마주칠 경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최 변호사님 네. 결국은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과 어떻게 관련해 봐야 가지고는 될지. 그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아, 이 동부구치소에 예.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예.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초에 구속되면서 결국 같은 사동 내에 있어서 그 동선이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남부구치소 쪽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남부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중앙지방법원까지 오가는 게 너무 그 예. 멀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올 3월 달에 이 마침 이제 그 송파구 쪽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새로 이제 새로 개소를 문을 하면서 열었죠. 예. 동부구치소로 지금 와 있죠. 결국 지금 현재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있고 예. 지금 오늘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구치소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구치소에 들어오는 것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예. 변호인을 통해서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건해서 오늘 내일 정도는 최순실 씨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 법원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해서 지금 법무부 호송버스가 이제 장시호 씨를 태우고 잠시 뒤 구치소로 이송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오늘 선고가 이 최순실 씨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이렇게 협조적이었고 진실을 밝힌다고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장시호도 이렇게 법원에서 중형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심지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중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씨랑 입장이 좀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협조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양형의 반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모가 항소심에서라도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은 최순실이 한 것이고 시켜서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시켰다는 거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범이라고 지목해서 공모관계로 취하고 일단은 그 사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아마 사무실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가족들한테 현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지난 1년 애증의 관계가 됐습니다. 최순득 씨,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엄마죠. 검찰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갔을 때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딸만은 이제 끌고 가지 말아달라. 최 변호사님. 그런데 그때 최순실 씨가 뭐 알았다라는 취지로 하고선 결국은 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이득은 모두 장시호 씨가 가져갔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이 두 집안의 사이가 완전히 돌아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모든 재산에 대해서 사실 뒤를 이 장시호 씨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만큼 이 사건이 있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익을 공유를 하면서 공고한 어떤 그 관계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 장시호 씨도 구속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제2 태블릿 PC나 이런 각종 중요한 증거를 내어놓으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한 어떤 지극한 정성이 있었던 각종 증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지금 그 돌아서서 아들에게 지금 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그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애절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1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지금 바로 법원에 그 어떤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검찰의 어떤 그 협조에 있는 결과가 검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중한형으로 선고됐을 때에 결국 장시호 씨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지 결국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시호 씨가 또 다른 증인으로 해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에 기존의 증언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에 추가적으로 계속 그 협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항소심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였던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뭐 이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조금 있으면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게 지금 구치소에 알잖아요. 누가 올지를 소문이 쫙 날 텐데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글쎄요. 뭐 한편으로는 너도 한번 고생을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정한 그 관계에 있어서 네가 나한테 다 덤탱이 씌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상당히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메모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성동 2층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돈이 뭐 있다. 그래서 그 정유라의 그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달라. 뭐 이렇게까지 사실은 친밀한 그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또 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그 소리치고 이제 막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너도 지금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선고를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호송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취재진들이 잔뜩 진을 치고 서 있는데 장시호 씨 아직 법정 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쓰면서 아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구치소로 오늘 바로 이송이 되다 보면은 아들과 연락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깐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재진들은 서울중앙지법 출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에 급히 이제 호송차가 들어가는 입구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 기자님, 이 지금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정 구속이 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정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로 가요. 예. 거기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다 놓게 되고요. 전화도 마찬가지로 놓게 되고 예. 아마 이제 조금 늦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장시호 씨가 아들하고 뭐 연락을 하고 그런 네.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의로 갈아입고 어떤 그 약간 그 구속에 필요한 뭐 예. 약간의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 호송버스를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네. 일반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 네. 이 경우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특정한 소지품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예.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구치소에서요. 구치소 예. 직전에 그리고 이제 그 보안 분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네. 거죠. 이 일반적으로 그 한 방에 6명이 각각 생활하게 되는데 예. 비슷한 죄종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맞는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예. 또 건강 상태를 그 검진을 하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지금 보이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 있다가 예. 이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장시호 씨뿐만 아니고 오후에 판결 선고돼서 예. 법정 구속이 되는 분들을 같이 해서 아마 저 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면은 네. 바로 옆에 그 있는 구속 그 피의자 대기실에 가서 예.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던 분들과 옷은 그대로일 겁니다. 옷은 일단 그대로 입고 지금 입는 그렇죠. 옷 그대로 입죠. 다만 예. 그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은 이래 압수를 할 겁니다. 예. 결국 저 차를 타고 가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간단한 건강 검진과 함께 예. 갱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비롯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결국 이제 입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불구속 피고인이 그렇죠. 법정에서 구속되는 케이스 예. 그때를 그 변호인들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 구속이 되면은 궁금한 게 예, 예. 지금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바로 빠져나갔어요. 예예. 그럼 자신의 변호인과 뭔가 의논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겁니까? 결국 그럴 때는 이제 잠깐 그 재판부의 양해를 받고 예. 구속자 대기실에 가서 향후에 아들과 이제 연락을 한다든가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제 장시호 씨 변호인인데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분 이외에 다른 장시호 씨 변호인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제 판결 선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재판할 때와 달리 판결 선고할 때는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변호인 중에 여성 변호인이 앞에 지금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그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제 향후에 대응하는 특히 가족들에게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예. 변호인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호송차를 타면은 더 이상 변호인이 같이 갈 수가 없고 오늘은 아마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예. 내일 어떤 입소나 절차가 다 끝 다음에 내일 오후쯤에야 변호인도 접견이 가능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할 때 변호인이 예.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법정 구속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렇게 이제 변호인들이 나왔다는 거는 예. 집행유예를 사실 예상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시호 씨를 계속해서 담당했던 변호인은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았고 지난 검찰이 구형을 할 때와 오늘 출석한 또 변호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장시호 씨가 이제 느끼는 그 압박감은 처음에 구속됐을 때보다 10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한번 예.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그 생활을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하는 예. 이것은 이 처음 구속 피의자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생활들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었던 예. 이질적인 문화를 또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에 입소 절차도 조금 네. 더 정신적인 판단이라든가 이것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변호인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일정한 예. 뭐 절차적인 것은 다 뭐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 법원의 입장은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려고 하는 예. 그와 같은 엄중한 선고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법원이 조금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부에 대기를 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할 버스를 이제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2부 김세훈 부장판사인데 당초 검찰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1년이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한 상황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시호 씨만 유독 연장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대비가 돼요, 이 상황들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 정도의 예. 배려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실형이 나와버리면 그 배려가 사실 무의미해지죠. 왜냐하면 차라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면 우리 미결구금 일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기간에 산입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장시호 씨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가니까 예. 심리적인 부담감은 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도 판결문 받자마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